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탄핵반대 청년연대 김혜지 시의원. 네, 신상영 시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네, 국민의힘 전남도당 청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천혁진입니다. 네, 저희가 이 자리에 지금 세 번째?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빠르게 헌재에서 결과를 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4월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지금 경찰의 어떤 불공정한 그러한 조치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곳에 들어오면서 사실 매번 이곳을 오면 올수록 버스가 더 늘어나 있고 그 경비라는 것들이 굉장히 삼엄해지고 오늘은 저 앞에 철창 같은 것들이 생겼고 여기 차벽이 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횡단보도에서 그냥 통행을 할 수 있었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굉장히 좁게 만들어 놓고 저는 거기서 사람들이 부딪히는 걸 보고 정말 두세 명밖에 못 들어가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화가 났던 부분이 한 젊은 여성께서 한 20대 정도로 보였어요. 큰 태극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안고서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 말 안 하더니 선글라스 낀 경찰이 어디 가세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놀래서 저 스타벅스에 화장실 가려는데요? 했어요. 그래서 들여보내주더라고요. 제가 그 뒤에 있었거든요. 아니 왜 태극기 든 사람한테 어디 가냐 물어보냐. 다른 사람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그래서 한국 사람 맞냐고 물어봤어요.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정말 복면으로 여기 코까지 다 가려놓고 선글라스로 눈도 가려놓고 본인들한테 불리한 질문이 있으면 답변도 안 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경찰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간에 도는 소문은 우리나라 경찰에서 뭐 용역을 체결했다.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경찰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돕니다. 이런 말들이 돌면 경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프라이드가 깎이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와서 해명을 하시던가요. 정말 많은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경찰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대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런 우리 지금 탄핵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삼엄하게 경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운전하면서 오다 보니까 경복궁 쪽으로 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삼거리 있죠. 거기서 한 이 정도씩 떨어져가지고 10분이 대로 앞에서 대로 변에 이렇게 서가지고 피켓을 들고 파면 윤석열 파면 이러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경찰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는 왜 허락해주세요? 말씀 좀 해보십시오. 지금 거기는 우리 국민이고 여기는 우리 국민 아닙니까? 질문을 받았으면 대답하세요. 정말 할 말이 안 나와서 그걸 보고 제가 사진은 찍어놨어요. 사진 찍어놓고 이게 집회 아니냐고요. 구호 외치면 집회라면서요. 집회 신고가 된지도 모르겠고 거기 천막이 있고 뭐 차들이 있고 그런 식으로 피켓 구호를 외치는데 아무 경찰도 되지 않았다? 그럼 저희도 거기 가가지고 할게요. 그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는 이렇게 가둬놓고 이 마이크 음성이 사실 앞으로 뻗어나가지도 않습니다. 어디에도 들리지 않아요. 전 그게 굉장히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곳을 지켜주고 계신 국민 변호인단 분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분 그리고 국회의원님과 또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그 말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이크 전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남도당 청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인데요. 저는 지금 전남 목포에서 생활하고 있고 영암에 있는 3호 중공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3호 중공업 보안 관련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주야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일에도 일할 때 있고 주말에도 일할 때가 있어서 오늘 마침 어제 아침에 이제 야간 근무가 끝나고 이틀 동안 휴무여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호남 지역에도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남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유가 없습니다. 제가 주변 주변 분들께 말씀을 드려도 될 정도의 수준은 됐는데 제 스스로 검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보수에 대한 그 한 사람이 제가 대표자가 될 수도 있어서 말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이런 얘기했을 때 동조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제가 친구여서 아니면 친인척이어서 그걸 좋게 받아들이고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나 호남에 있는 전남에 있는 그리고 목포 시민들께서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나라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이제 정치적인 그런 환경 때문에 목소리를 많이 못 내고 있는데요. 이게 대통령님 탄핵 무효에 대한 얘기와 관련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있던 민주당이 말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소리를 많이 못 내고 있어요. 저와 같이 이제 일하면서 하는 청년들이 많이 올라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이 멀기도 하고, 또 직장 생활 하면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 친구들이 저는 애국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의 목소리, 자유를 이제 지금 환경 속에서 내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자유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납세움을 지고 또 어떤 친구들은 국방의 의무도 지고 있어요. 저도 학군 후보생으로 이제 군 생활을 하고 56기로 이제 소위 임관을 해서 제가 국제평화지원단에 복무를 하고 이제 8개월 동안 파병 생활을 했는데요. 이렇게 조국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많이 대우가 부족하더라고요. 이번에 제1연평해전 분들께서 전선은 안 하셨지만 부상이나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해당에서 제외됐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비판이 가능하다 생각하고 급수를 좀 나눠가지고 전사자들보다는 좀 차등적이겠지만 그래도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진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수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이 이런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비판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호남이나 이제 저도 국민의힘 청년 당원으로서 당에 대해서 많이 비판할 거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서로 조심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만 비판하는 게 맞는 거. 왜냐면 똑같이 우리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되돌려 봤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국민의힘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비판도 받지 않았고요. 그건 너의 자유고 너의 소신이야 라면서 지켜주고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힘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 자유가 앞에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대변하기 힘들기 때문에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전 자유에 위반되는 것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범야권에 있는 일부 정치인분들께서는 너무 이게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국회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것이다. 근데 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들이 계속 탄핵안에 대해서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는데 계엄도 헌법에 있는 권한입니다. 자신들의 권한만 얘기하면서 헌법에 있는 대통령 행정부의 권한을 비판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신들의 자유만 얘기하면서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네, 자신들만 옳고 전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대통령님을 통해서 계엄을 통해서 진짜 깨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민주주의 공부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배우면서 견제받지 않는 감시받지 않는 기관이 있다는 거 몰랐습니다. 근데 선관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선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니 저는 관외 투표함은 혹시나 이동간에 소실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조심하고 시스템을 좀 더 확고히 하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을 하면 부정선거론자라고 하면서 넌 선거를 믿지 않냐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시스템에서 건의하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에 반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을 대의자로 뽑은 것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제가 속해 있는 친구들과 저를 비롯해서 당장 우리가 국회나 의회에서 목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이걸 대신해 줄 분들을 저희가 4년마다 뽑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입법을 낼 수도 있고 이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범야권 일부 정치인들께서는 너네는 이미 선거했으니까 끝이야. 모든 건 우리가 다 할 거야. 이건 아닙니다. 정치인분들은 우리의 대의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유공화국의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자기의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가 내 목소리만 옳고 상대방의 목소리는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김예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대하든 찬성하든 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반대는 너무 강하게 통제합니다. 찬성은 통제를 안 한다는 게 이거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배웠습니다. 교과서적인 얘기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긴 합니다. 우리도 찬성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지켜가면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저도 오면서 봤을 때는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과잉통제, 그리고 찬성하는 분들에 대한 통제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등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우리의 주장이 좀 더 진실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진실은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제가 선거에도 이제 정치를 시작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투표 참여율에 대한 얘기는 많이 없더라고요. 득표율에 대한 얘기만 있고,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투표장에 가서 누구를 뽑든 뽑지 않든 꼭 투표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제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 재보궐선거가 우리에게 잘 얘기가 안 되는 이제 지자체장님들이나 이제 지방 의원님들께서 이제 재보궐선거 출마를 하셨는데요. 이분들도 각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호등 같은 게 고장이 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고치시는 분들이고, 또 우리가 도로 같은 경우, 또 우리 지역의 복지, 환경, 그리고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분들, 유공자분들에 대한 혜택이나 기존의 기념관이나 박물관 같은데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짤까, 이런 세밀한 것들,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 시스템을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법률을 다루는 국회의원 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자체장님이나 이제 지방 의원님들에 대해서도 많이 바라봐 주시고, 이 선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가치관과 비전을 보시고 적극적으로 이제 투표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말씀 받았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인사드리는데요. 인천광역시의 신성영 의원이고 탄핵반대 청년연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목포에서까지 전날 올라와준 우리 천혁진 대표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고, 더 깊은 감사드릴 건 사실은 여기를 지켜주고 계신 우리 기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당협위원장님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 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를 지금 단식까지 하면서 지켜주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 진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더 열심히 지역에서도 탄핵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가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발언 앞서서 사실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제가 하나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전례 없던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고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참혹한 산불 아래 이런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고 제가 운영하는 SNS 계정에 더 비난을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재명 산불 현장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욕 한번 하겠습니다. 시발놈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혹시 아셔요, 여러분? 네. 분명히 C자리는 들렸고요.
그 발언의 목소리는 시발 놈처럼 전 보였습니다. 그게 산불 현장을 가서 집 다 타버린 이재민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재민 분들께서 얼마나 속이 타고 그러셨으면은 거기 오신 정치인분들한테 불 끌어가자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거밖에 한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이재명이 뭐라 그랬어요? 정치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차마 제가 여기서 입에 담긴 그 욕까지 했습니다. 사람입니까? 그게 그 사람 야당 대표로 하는 인간이 초유의 재난 사태가 났는데 거기를 가서 그럴 말을 하는 게 인간입니까, 그게? 진짜 인간 아닙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현실이 점점 정말 답답하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는데 가서 그런 만약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대한민국 모든 언론, 모든 국민 다 동원해가지고 완전 진짜 가루가 되도록 까였을 겁니다. 그거 그 한 건으로 아마 탄핵까지 했을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이재명 어제 그런 행위, 그런 진짜 인간 이하의 행위를 했는데 언론에서 다뤄졌습니까, 이거? 말도 안 해요. 개새끼라 그런 거보다 하나 봐요. 일상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리고 하나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를 말씀드린 여러분들, 사실 탄핵 기각이나 각하되는 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마 다 인정할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아마도 지금 이렇게 날이 좋은 평일 오후에 사실 3.1절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탄핵 반대를 외치기 위해서 1000만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 그 국민들께서도 당연히 이제는 각하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여기에도 너무 많은 분들은 안 오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생업에 돌아가시고, 우리 탄핵반대 청년연대에도 18명의 각 시도당 대표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다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3명밖에 못 왔습니다. 당연히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가 당연히 상식이 있는 나라면 헌재 전달되고 대한민국 모든 언론, 국회 다 전달이 돼서 당연히 탄핵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재판 지연하고 있습니까? 헌재. 왜 그렇습니까? 제가 사실 의심이 들어요. 우리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데 민주당 놈들 이 앞에서 지금 시위하지 않습니까? 아시죠? 헌법재판소의 경찰들은 사실은 여기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여기를 차벽을 쳤다고 하면 민주당 시위하는 사람들, 우리 시위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 여기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맞죠? 우리가 경복궁 들어간다라고 우리 얘기합니까? 절대 우리는 그들을 그래도 존중을 하기 때문에 경복궁 앞에 천막당사라고 완전 천막을 수십 개 쳤는데 거기에 차마 그 안에 들어와서 탄핵 반대한다라는 집회를 신청 우리는 안 합니다.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요. 최소한의 도리는 우린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 어떻게 합니까? 여기 정중앙에 들어와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어요. 구호도 외치고 있어요. 뭘 의심하냐? 너무 탄핵 반대가 전 국민이 지금 다 일어나서 탄핵 반대 외치니까 야, 시간 조금 줄 테니까 탄핵 찬성하는 거 신용이라도 해라. 이렇게 지금 재판을 지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이렇게 지연합니까? 지금 각하나 기각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장이라도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당연히 이거 지금 재판 열어서 각하거나 기각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탄핵을 심판을 빨리 하라는 압박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 각하하고 기각에 대한 당위성은 사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당연히 각하나 기각 빨리 돼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너무 많은 일들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여기 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 부정선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페이스북에 글 하나를 올렸어요. 저는 사실 내부 총질을 극혐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중앙당 제발 하나가 돼서 뭉칩시다, 싸웁시다, 움직입시다, 행동합시다라는 말을 올려놨는데요. 특히나
그 모든 것들의 끝에는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탄핵 각하가 되고 기각이 될 거라는 이런 국민적 여론들 때문에 이제는 제가 있는 인천에도 그런 목소리들이 산발적으로 있으나 다 이제 뭐 100만 인파가 일어나서 지금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막 앞장서서 행동했던 사람들을 빨간 딱지를 붙이고 있는 분들조차 너 그거 아니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멸시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지금 목포에서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오늘? 얼마 전에 우리 10대 청소년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탄핵 반대해야 된다. 자유대한민국 지켜야 된다. 그게 지당하고 정상적인 발언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을 국민의힘 중앙당은 철저하게 수렴해서 중도니 뭐 이딴 얘기 하지 말고 딱 하나가 돼서 뭉쳐야 됩니다. 지금 탄핵 찬성을 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국민의힘 탄핵 반대를 하는 이 핵심 부에까지 와서 집회를 하고 지방 정치인들 싹 다 모아가지고 당직자들 싹 다 모아서 매일 저녁 8시에 경복궁 앞에서 탄핵 찬성 집회합니다. 그 사람들 누굽니까? 민노총. 말씀드렸죠. 민주당 당직자들, 국회의원들, 지방 정치인들 전부 다 지네들입니다. 지네들. 지네들끼리 모여서 탄핵 찬성하는 국민들은 이제 이거 좀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해서 탄핵 찬성하는 분들이 이제 얼마 없으니까 그들이 모여서 여기 집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돼서 뭉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국민 중앙당에 나서서 대한민국 여러분 자유를 찾읍시다 이거 한마디 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2천만 3천만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 지금 평화를 외치기에는 우리 너무나도 자유민주주의 최전선에 있다라는 말씀 제가 수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뭉쳐서 행동해서 뭘 해야 되냐? 부정선거 때려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우리가 대통령께서 복귀하시고 우리가 다시 모든 행정이 정상을 찾아도 우리는 반드시 그걸 해야 됩니다. 23대 총선 그 부정선거를 이기지 못하면요 총선 절대 우리가 다시 이길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길 수 있습니까? 10% 이상 이길 자신 있으세요? 총선도 자기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분들 10% 15% 이상 이길 수 있는 분들은 나서지 않겠죠. 그렇지만 10% 이상이지 못하는 접전지들 특히나 수도권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이용돈 PD께서 어제 어떤 영상 올리셨냐면 이게 대수의 법칙이 너무 답답하니까 100번 동전을 뿌렸다가 다 회수를 하고 그거를 퍼센트지를 표현을 하고 1000번 뿌리고 10,000번을 뿌렸어요. 처음에는 45대 55%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52대 48% 이렇게 나왔습니다. 10,000번 뿌렸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9.9대 50.1%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거 그 국회의원 선거인단 몇 명입니까? 최소 10만 명이 다 넘습니다. 20만 명이 넘어요. 20만 표를 던졌는데 당연히 비슷한 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공을 위로 던졌는데 야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전선거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 없애면 됩니다. 다른 게 너무 어렵잖아요. 딴 거 하지 마세요. 사전선거 그냥 없애세요. 우리 지금 사실 선거인 명부 다 까라 그러죠. 그거 제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데 그거 물리적으로 힘들면 제발 국민의힘 중앙당 윤석열 대통령께서 살아 돌아오시면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만 하세요. 사전선거 없애십시오. 제발. 부정선거에 대한 거를 좋습니다. 나를 그분을 몰아서 빨간 딱지 단 분들조차 너는 그거잖아 하고 몰아서 욕하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은데 제발 부정선거 못 때려잡겠으면 부정선거 용감하게
저처럼 부정선거다라고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 비난하지 마시고 사전 선거만이라도 제발 없애주십시오, 여러분. 맞습니까? 시험을 안 펴야 됩니다. 부정선거 말 안 하는 국민의 힘을 그거 못 잡으면 자유 다시 찾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부정선거 때려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사실 올 때마다 오늘도 사실 조금 말씀드리고 목포에서 오신 분들 더 많이 마이크 잡게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도 전환길 열사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지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하셨죠. 우리는 탄핵 기각이 되고 각하가 될 거라는 거를 확신하지만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이걸 위해 싸워왔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말고 끝까지 싸웁시다. 여러분 투쟁해서 우리 자유를 우리가 반드시 찾아옵시다. 여러분 저희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두 분께서 열변을 토하시는 동안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옆에 지금 진보당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을 이쪽으로 가게 한다라고 하네요. 저희 시민분들 여기 지나갈 때 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가게 하고 니네는 여기 들어오냐? 경찰 아저씨! 저기요 경찰분! 정당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들어올 때는 신분증 확인하고 태극기만 가지고 들어와도 뭐라고 하면서 저분들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자유롭게 해준다고요? 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옛날부터 하고 있는 거 아는데 도가 넘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세요 기준을. 맞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가게 하고 쟤네는 여기 들어오게 하고.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상식적으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저 사람은 왜 들어와요 그러면? 누구세요? 여기 왜 들어오십니까? 신분증 내고 들어오셨어요? 네, 가세요. 경찰분들 선글라스 벗으세요. 누구 공무원이 선글라스 끼고 복면 쓰고 얼굴 다 가리고 정말 여기 계신 모든 경찰분이 선글라스와 복면을 쓰고 계시네요. 우리 국민들은요 공무원한테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름표 없는 분도 계시고요. 뭐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집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헌재 앞에 집회 안 된다고 신고도 못 하는데 여기서 구호를 치고 있으면 저거 집회 아닙니까? 집회하는 거 아닙니까? 집시법 위반입니다. 경찰분도 알고나 보호를 하세요. 진보당 보호 작작하세요 진짜. 이쪽에 기자분은 못 가게 해요. 저 경찰이. 국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국민의 자유를 지금 짓밟고 있는 게 대한민국 경찰 수준입니다. 본인들 프라이드 짓밟히고 싶지 않으시면은 더 이상 그러지 마십시오. 똑바로 하십시오 경찰분들. 태극기 들고 다닌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면 중국 국기 들고 오면은 들여보내줍니까? 여기가 대한민국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대답들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십시오. 여기 가시니까 말씀드릴게요. 태극기 들고 가는 젊은 여성에게 어디 가냐고 공격적으로 물어보는 경찰이 있었어요. 선글라스 끼고 복면 쓰고 얼굴 하나도 안 보이고 공무원이 누가 얼굴을 가리고 합니까? 국민이 정보를 공개하라고 이름 대라 구두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즉각 대답해야 합니다. 그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예, 맞아요. 문재인들 다 망했죠. 경찰대학에서 중국인들한테 장학금 주면서 경찰대학에서 공부시켜주고요. 경찰 만들어줍니다. 근데 경찰에 중국인이 있다는 게 맞습니다. 이게 거짓말이고 제가 극우라서 이런 음모론을 믿는다? 증거가 다 있는데 그런 말을 하십니까? 중국의 전략입니다. 본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요. 의심을 해야 돼요. 중국의 속국으로 먹히고 싶으세요? 정신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정말 분노에 차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사실 대선에 불복하는 것조차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산불 이재민 분한테 쌍욕을 하는 그런 정치인을 100번 주자라고 밀 수가 있는지 그것도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끝까지 싸울 것이고요. 우리 국민분들, 이곳에서 지키고 계신 모든 분들 끝까지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